네, 안녕하십니까. 이상민의 부동산 TV입니다. 네, 오늘은 요즘에 1세대 2주택 이상을 갖고 있는 분들이 이제 종부세가 발부가 됐죠. 종부세 고지서가 이제 발부가 됐습니다. 근데 종부세를 뭐 내는 사람들이 뭐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에 한 2% 이상 된다고 하죠. 2%. 그건 이제 가구 수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사람 수를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 수. 사람 수는 뭐2% 정도 된다고 하는데 그 사람들이 그 종부세를 내면서까지 그 집을 보유하고 있으려고 하는 이유가, 예, 저는 이제 제 생각으로는 저는 부정적으로 좀 생각을 좀 해요. 왜냐하면 지금 현재 그 서울 시내 강남에 있는 아파트가 지금 보통 얼마입니까? 30평 기준으로 했을 때 평당 1억 정도 가요. 평당 1억. 평당 1억. 옛날에 우리 평당 1억 그러면 어떤 게 생각납니까? 명동에 제일 노른자의 땅이 평당 1억 간다고 그랬어요. 네? 평당. 근데 지금 아파트 값이 강남의 아파트 값이 평당 1억이에요. 평당 1억. 30평이라고 하는 거는요. 우리 일반적인 서민들이 사는 아파트입니다. 40평, 50평처럼 뭐 펜트하우스 이게 아니라 일반 서민이 사는 아파트예요. 일반 서민이 사는 아파트가 30억이 됐습니다. 30억. 이거는 제가 볼 때 비정상적인 거예요. 진짜. 비정상적이고 강남을 또 제외한 또 일부 뭐 강북 지역 같은 경우도 어 15억 갑니다. 15억. 그러니 이게 15억을 가니 젊은이들이 젊은 세대가 집을 살려고 해도 살 수가 없어요. 설사 청약이 됐습니다. 요새 청약을 많이 하잖아요. 제 아들도 지금 청약을 지금 갖고 있는데 청약이 당첨이 됐어요. 잔금을 못 치릅니다. 잔금. 청약이 아무리 이제 싸다고 하지만 그래도 몇십억 할 거 아닙니까? 뭐 서울 뭐 인근이나 아니면 수도권이나 이런데 또 요새 대출을 또 규제를 하죠. 그리고 마냥 예를 들어서 대출이 됐다가 볼게요. 대출이 예를 들어서 청약을 했는데 그 아파트가 15억짜리야. 그러면 이제 계약금 내고요. 중도금 내고 잔금은 이제 대출 받아다 칩시다. 요새 뭐 신혼부부는 뭐 70%까지 해준다는데 그것도 15억짜리는 해당이 없고요. 6억 미만짜리만 해당이 됩니다. 그럼 6억 이상을 짜리 청약을 당첨된 사람은 그 혜택도 안 돼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뭐 됐다가 치자고요. 70%. 15억짜리 70% 됐으면 10억입니다. 이자가 얼마입니까? 한 달에 이자 얼마입니까? 한 달 이자 400만 원. 한 달 이자가 400만 원이에요. 한 달 이자가 400만 원이면 뭐 예를 둘이서 맞벌이를 통해서 했다 칩시다. 한 사람의 월급은 그냥 이자로 다 날아가는 겁니다. 이자로. 원금 상환이 아니고 이자로 날아갑니다. 이자로. 그럼 그 삶이 행복할까요? 삶이? 최소한 2년을 또 거주해야 되죠, 요새는? 2년을 거주해야 되죠? 2년을 거주하면 그 2년 동안은 미치는 거죠. 이자 내야 되잖아요. 또 2년 있다가 만약에 이 집값이라도 올라가면 그나마 다행인데 또 자기가 낸 것만큼 이자가 2년이면 얼마입니까? 400만 원씩 2년이면 거의 1억이죠, 1억. 이자가. 한 달에 400만 원, 1년이면 4.800만 원. 2년이면 얼마? 9,600만 원이잖아요. 1억이잖아요. 근데 집값 2억 올라갔어. 거기 때 양도세 내야죠. 뭐 세금 내야죠. 그러면 뭐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요즘에 이 집값이 진짜 미쳐 날뛰는 거죠. 미쳐 날뛰는 겁니다. 왜냐 이게 정부에서 자꾸 대출을 제한을 하고 이게 뭐 예를 들어 개인 부채가 뭐 늘어난다라 가지고 나라에서 대출을 막고 맨날 하는 게 일차원적인 거예요. 그냥 뭐 예를 들어서 대출의 그 대출 비율이 높다. 그냥 개인 부채가 너무 심해진다. 그러면 대출을 줄이면 된다는 단순한 그 일차원적인 생각밖에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럼 대출 규제를 해서 대출을 못하게 하면 집을 사고 팔라고 하는 사람들이 살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 온전히 자기 돈 갖고 사는 사람이 얼마나 돼요? 대부분이 은행을 끼고 사야 된다고요. 대부분이 그렇게 해왔어 지금까지 다. 70%가 되든 80%가 되든 그거는 오롯이 누가 책임을 지는 겁니까? 개인이 책임을 지는 거지 나라에서 그걸 굳이 책임을 져야 될 이유가 없잖아요. 근데 그걸 나라에서 책임을 지려고 그래. 어? 아니 왜 개인적인 부채를 왜 나라에서 책임지려고 그래요? 은행과 개인 간의 일이에요. 은행도 이 사람한테 돈 빌려줄 때 다 심사를 하잖아요. 얼마나 심사 까다롭게 합니까? 이 사람이 이 돈을 갚을 수 있을까 없을까 다 심사해서 오케이 해서 대출을 실행해 주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거를 나라에서 뭐 하니 많이 뭐 며칠까 뭐 몇 프로까지만 해라 뭐 해라 뭐 하면 안 된다 뭐 하면 해주라 말하라 막 그러니까 대출을 못 해가지고 집도 안 팔아 집도 또 팔랬더니 또 양도세를 막 중과를 때려 대출은 안 해줘 사는 놈도 없어 파는다는데 팔으려고 해도 사는 놈들이 없으니까 파는 사람들도 물건 내놔봐야 나가지도 않아 거래가 안 돼 그럼 어떻게 돼요? 그래서 집값 계속 올라간 거예요. 집값 계속 올라간 겁니다. 팔라는 사람이 양도세가 무서워서 못 팔아. 그러니까 요즘에 뭐 합니까? 양도세가 무서우니까 증여를 한다고 그러죠. 증여. 이게 별의별 수단까지 다 나옵니다. 이제 또 증여한다고 해서 뭐 그게 뭐 뾰족한 수가 납니까? 그래서 지금 아파트 집값이 30억까지 올라갔는데 여러분들 저도 이제 제가 아는 지인이 반포에 살아요. 반포 사는데 아파트가 이제 30억 합니다. 거기도 반포 좋은 위치에 있으니까 30억 하는데 이 30억이라는 게 말이죠. 한번 이자로 계산해 볼까요? 30억짜리가 한 달 이자가 얼마죠? 지금 요새 은행 이자가 4%예요. 4%. 한 달에 3.5%는 나오겠죠. 0.35 한 달에 0.35. 그러면 30억이면 1,000만 원입니다. 여러분 30억짜리를 은행 예금으로 넣어놓으면 한 달에 1,000만 원이 나와요. 이자가 1년이면 1억 2천이에요. 1억 2천. 30억짜리 아파트를 사시는 분은요 한 달에 1,000만 원씩을 까먹고 한다는 거죠. 까먹고 있는 거죠. 응? 내 주머니에서 실제로 나가진 않아요. 나가지 않는데 그 기회비용이라는 게 있는 거잖아요. 내가 분명히 30억을 갖다 은행에 넣으면 1,000만 원을 받을 수 있는데 내가 그걸 못 받고 있는 게 그게 기회비용이거든요. 기회비용이 1년 날라. 1년에 1억 2천만 원. 5년이면 6억이 날라가는 거예요. 5년이면 6억이 날라가는데 내가 5년 동안 갖고 있는데 6억이 올랐어. 그 아파트가 36억이 됐어. 예를 들어 30억에 샀는데 36억이 됐어. 그거 남는 거 하나도 아닌 거예요. 하나도 안 남는 거예요, 그거. 결국 0이에요, 0. 0. 팔면 뭐가 나와요? 팔 때 뭐 내야 돼요? 그 6억에 대한 양도소득세 내셔야지. 6억에 대한 양도소득세. 응? 또 어디 가서 또 집 살라 그러면 또 내야 돼요? 취득세. 이런 세금 내시잖아요. 또 그리고 그 5년 동안 뭐 내요? 재산세 내죠. 또 종부세 내죠. 근데 여러분들 은행에 예금해 놓으면 뭐만 내면 돼요? 이자 소득세 15.4%. 이자 소득세만 내면 돼요. 근데 1년에 1억 2천이니까 5년이면 5억이죠. 5억에 15.4%. 7,500만 원만 내면 4억 2,500이 내 거야. 어? 근데 그분이 왜 그 집을 팔라고 해도 왜 못 파는 이유가 뭐냐면요.
예를 들어서 이건 양도소득세를 내고 뭐 하다 보면 한 얼마 남잖아요. 예를 들어 30억짜리면 양도소 내고 하면 한뭐빚 갚고 하면 이제 한 20억 정도가 남아요. 근데 20억 정도 남는데 20억 정도 남은 거 가지고 그 옆에 강남 반포니까 거기 살다가 그냥 그 주변으로 이사를 가려고 하다 보니까 갈 데가 없는 거야. 다 주변이 20억, 30억이니까. 그러면 또 이 20억 가지고 강북 같은데, 예? 서대문구 뭐 이런데, 은평구, 서대문구, 뭐 성동구 뭐 이런 쪽, 그런 쪽 가서 살라고 했더니 거기도 아파트 값이 15억이야. 15억이야. 15억. 남는 게 없어요. 남는 게 별로 없잖아요. 뭐 몇 억밖에 안 되잖아. 그 매달 남는 것도 솔직히 많이 남는 거죠. 빚 하나도 없고 현금 5억 갖고 있고. 근데 이분이 교직자 생활해가지고 좀 있으면 은퇴를 하시는데 연금이 300만 원 나와요 한 달에. 어? 근데 왜 그분은 꼭 서울 살아야 될까요? 자식도 다 크고 이제 장가도 보냈고 둘만 잘 살면 되는데 그 사람은 그 행동을 안 취해, 안 해. 왜냐? 그 사람은 강남에서 해서 그 주변으로 가고 싶은 거지. 가고 싶은데 따라고 보니까 평행 이동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남는 게 하나도 없어. 그러니까 행동을 못 취하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약간 생각만 바꿔서 저쪽 동탄, 화성, 어? 용인, 응? 평택, 여기도 지금 서울하고 별로 차이 안 나잖아요. 서울에서 1시간밖에 안 걸리잖아요. 예? 그리고 이 사람은 이제 연금이 나오기 때문에 굳이 어디 뭐 취업할 필요도 없고 가만히 그냥 앉아있으면 되는데 평택, 동탄 가도 아무리 좋은 집 해도 10억 정도밖에 안 해. 동탄도. 어? 10억이면 돼요. 10억이면. 그리고 동탄이 좀 비싸다? 좀 밑으로 내는 오산, 평택 이런 데 가면 6억, 7억쯤은요. 빚과 원적하는 집 삽니다. 그러면 이분이 차익이 갖고 있는 게 얼마냐면 15억에서 20억 그 사이에요. 그러면 5억, 6억 사도 현금 10억이 남습니다. 현금 10억. 그리고 연금 나와요. 좀 있으면 연금 나옵니다. 그러면 이분이 10억 은행에 넣어놓으면 한 달 300만 원 나와요. 이자가. 그리고 연금 300만 원 받아. 600만 원이야. 600만 원이면 둘이서 주야장창 골프 치러 다니고 맨날 해외여행 다니고 그래도 충분히 살 수 있어요. 평생을 살아요. 평생을. 집에 부채 하나도 없고, 원금 안 까지고, 연금은 그대로 나오고, 죽을 때까지 이 사람은 월수 600만 원 가지고 누리고 살아요. 근데 그 행동을 안 취합니다. 왜냐? 체면 때문에. 체면. 나 강남 살아. 나 반포 살아, 반포. 응? 우리 집 반포야. 우리 집, 30억. 30밖에 안 해. 30억밖에 안 해. 그게 뭔 소용이 있어요, 이게? 그러면서 찌질하게 살아. 그러면서 이제 은퇴하면 300만 원밖에 안 나와. 수입 벌이가. 그 사람이 어디 취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취업 못 합니다. 그 교직 생활하는 사람이 취업하기 쉽지 않아요. 그러면 그분은 그냥 또 종부세 내야지, 재산세 비싸게 내야지. 그러면서 찌질하게 사는 겁니다. 찌질하게. 그렇지 않고 내 생각만 바꾸면 한 달에 600만 원의 벌이가 되면서 내 누리고 살 거 다 누리면서 그러고 살아요. 아니 내가 평택에 살든 오산에 살든, 용인에 살든 그게 나하고 무슨 상관인데 내가 살아가는데. 그러면 내가 오산에 살면 무섭게 보고, 강남에 살면 우러러 봐줍니까? 요즘에 사람들 강남 산다고 울어봐줘요? 아니죠.
가장 중요한 건 이겁니다. 이거. 현금의 유동성, 현금을 내가 얼마를 갖고 있느냐가 그게 중요하고요. 자식들한테도 부모가 이게 있잖아요. 이게 있으면 부모는 우습게 못 봅니다. 우습게 못 봐요. 돈 없는 부모를 자식들이 무시를 하지, 돈 있는 부모 절대 무시 안 합니다. 위에 와서 딸랑딸랑딸랑 거리지, 딸랑딸랑. 며느리 뭐 며느리든 무슨 뭐 사이든 가지고 뭐 장인어른 장모님 뭐 아버지 어머니 뭐 이래가면서 딸랑딸랑. 그게 뭐야? 돈이에요, 돈 이거. 어떤 게 진정한 삶입니까? 그래서 저는 이 부동산을 하면서도 사람들이 참 합리적인 판단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합리적인 판단을 해서 앞으로 제가 이제 올해 60입니다. 60인데 그분들이 이제 교감 은퇴하면은 뭐 62인가 그래요. 그럼 그분이 건강하게 몇 년을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건강하게 사는 게 중요한 거죠. 앞으로 20년? 뭐 길게 해서 25년? 건강하게 사는 거죠. 내 두 발로 걸어 다닐 수 있고, 내가 직접 운전해서 어디도 갈 수 있고, 할 수 있는 그 나이가 길어야 25년인데, 그거 언제 누리려고, 그러고 사냐는 거죠. 그래서 제 친구들도 제가 이제 이런 얘기를 하면 맨 처음에는 공감을 안 했는데요. 이제는 한두 명씩 공감을 하기 시작합니다. 왜냐, 나이가 자꾸 이제 점점 들어가거든요. 깨닫게 되는 거죠. 돈이라고 하는 것은 굴려야 되는 거죠. 깔고 앉아 있는 게 아닙니다. 돈은 깔고 앉아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시세 차익을 보려면 시세 차익 볼 수 있다 봐야 돼요. 과감하게 내 자신을 버리면 훌륭한 삶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뭐 좋은 데 사시는 분들, 특히나 이제 뭐 강남에 사시는 분들 계시면 한번 생각을 바꾸셔서 한번 훌륭한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하도 요새 집값이 미친 듯이 올라가서 그거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뭐 좋은 내용이 전달되었는가 모르겠는데 앞으로 훌륭한 잘 판단하셔서 멋지고 훌륭한 삶을 영위하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